행성을 멸망시킨 사악한 정치 리더십과 희생당한 영혼들을 위한 진혼국. 그들은 왜 무너졌는가? 우리는 누구를 원하나? 이제 그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위한 노래를 시작합니다. 그 눈빛은 탐욕에 물들었지. 국민의 피눈물로 세운 성에 누구를 위한 왕좌인가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좀 독특합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외계 문명 접촉 경험담이라는 그 티아오바 예언 관련 기록도 있고요. 또 에드가 케이시나 돌로레스 캐논 같은 분들의 자료도 있네요. 네, 그렇죠.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과거 문명이나 혹은 외계 문명의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통해서요. 정치 지도자의 역할,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흥미로운 자료들 속에서 정치적 실패가 어떻게 문명을 파멸로 이끌었는지, 또 반대로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지 그걸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. 혹시 리더십이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이런 거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어쩌면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이 자료들을 보면 와, 지도자 결정 하나가 정말 문명 전체 운명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꽤 많이 나와요. 네, 그렇죠. 예를 들면 그 말데크 행성 같은 경우 결국 핵전쟁으로 스스로 멸망해서 지금의 소행성대가 되었다 뭐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고요. 아, 네. 그 얘기 유명하죠? 그리고 또 우리가 신화처럼 알고 있는 아틀란티스, 여기도 보면 지배층의 어떤 도덕적 해이, 기술 남용 이런 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설명하고 있죠. 네, 맞아요. 근데 또 파멸 원인이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게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. 그런가요? 자료에 따라서는요. 어떤 행성은 독재나 종교적 쇠뇌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고 또 다른 곳은 극단적인 군비 경쟁, 그것 때문에 파멸했다고도 하거든요. 세상에. 위기를 맞았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요. 와, 민주주의였는데도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 체제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리더십의 어떤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성 얘기도 있죠. 자원 고갈, 환경 파괴, 또 그걸로 이어진 전쟁 때문에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. 이런 주장도 있고요. 듣고 보니까 진짜 좀 섬뜩한 경고들인데요. 결국에는 권력 다툼이나 기술에 대한 오만함, 환경 문제 외면하는 거, 또 대중을 속이는 거, 네네. 이런 문제들이 시대를 넘어서 문명을 위협하는 어떤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?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. 맞습니다. 그런 맥락이죠. 이 다양한 실패 사례들 중에서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 좀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민주주의 체제였다는 문바오라 행성 사례가 좀 인상 깊어요. 네. 이게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자질, 특히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,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. 그렇죠. 대중의 요구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닐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, 맞아요. 그걸 분별하고 또 설득해야 할 리더가 오히려 그냥 포퓰리즘에 편승해버릴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럼 그런 파멸을 피하려면 이 자료들이 말하는 바람직한 지도자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덕목들이 좀 보이던데요. 네,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시 진실성이더라고요. 국민에게 솔직하고 좀 듣기 싫은 진실이라도 외면하지 않는 용기. 그거 말이죠. 예, 그게 정말 중요하죠.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장의 지지율이나 인기에 연연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, 특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지혜를 강조하더라고요. 영적인 성자까지요? 네. 그리고 권력에 취하지 않고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겸손함, 또 물질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의식 수준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중심성,
뭐 이런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가치들도 중요하게 언급되고요. 듣고 보니 책임감, 희생정신 이것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깨우치는 교육자적 역할까지 요구하는군요. 맞아요. 단순히 행정관리자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어떤 도덕적,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. 이 이상적인 자질들이 저희가 앞에서 얘기 나눴던 그 문명 파멸의 원인들하고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렇네요. 네. 그러니까 진실성의 반대는 기만이었고 지혜의 반대는 근시안적인 판단, 겸손의 반대는 오만, 영적 중심성의 반대는 물질 만능주의.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. 그러네요. 딱 반대네요. 결국 이 자료들은 이런 리더십이 없을 때 그 부재가 곧 문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핵심은 이게 단순히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숙을 이끄는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죠. 네.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 그 출처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. 한 공동체의 리더가 가져야 할 내면적 자질이 그 공동체의 미래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, 이 점을 굉장히 강렬하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성찰의 지점들은 분명히 유효해 보여요. 네, 그렇죠.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셨나요? 오늘날 우리가 리더를 선택하고 또 그들의 역할을 평가할 때 과연 어떤 기준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자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의 구체성, 이런 걸 넘어서서요. 어쩌면 지도자의 내면적인 성숙도라든지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려는 의지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자질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? 각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그 눈빛은 탐욕에 물들었지. 국민의